자, 여과 과정인데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여과라는 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과는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인데, 거기 뭐라고 나왔죠? 필터. 요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잖아요, 정수기에. 그래서 여과 하니까 어려운데, 주택의 순환 형상. 그럼 주택이 순환한다는, 순환은요, 이사를 왔다 갔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빈 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게 무슨 과정? 여과 과정이다. 여과 형상, 여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과 과정은 뭐가 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있다 보니까 질적인 변화,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과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52번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바로 저급, 저가주택인데 저가주택 공급이 제한되죠. 저소득층이니까. 그럼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공급은 누구에게서? 고소득층이 사용한 주택에서 넘어와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넘어오는 걸 하향여과, 하향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그래서 1번 맞고 2번 불량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 소득의 문제. 자, 이 3번 상향여과, 작년에 상향, 하향 둘 다 개념 출제했거든요. 상향여과는 저가, 저급주택의 수선 재개발되죠. 그래서 여과 과정에서 우리는 상향 여과와 뭘로 나눈다? 하향 여과. 작년에 요 두 개념 둘 다 출제했는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저가 주택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 또는 뭐 재개발돼서 고소득층,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 3번 맞고요. 자, 4번.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돼서 나타난다. 감소의 동그라미. 요거 3번 출제죠. 3번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감소입니다. 자, 증가로 출제하잖아요. 주의해 두시고. 5번 저가주택을 수리수선하여 수리비용보다 주택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에는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러면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과입니다. 그래서 이 저급 주택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이 우리가 수리수선하는 비용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는데 어디가 크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수선할 수도 있고 수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선을 하게 되면은 저급 주택을 수선을 하게 되면 뭐를 통해서?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과. 상향여과 과정을 통해서 저급 주택지역이 뭘로? 고급 주택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수선을 하지 않으면 뭐가? 저급 주택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지역으로 남겠죠. 왜 수선 못하는 이유는 뭐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52번 문제를 우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개념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이렇게 뭐가 된다? 분리되는 형상. 저급주택지역과 이 고급주택지역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는 형상이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을 한 경우에는 경계적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 여러분 저소득층 주택, 이 저급주택은 고급주택지역 가까이에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왜? 고급주택지역에서 양호한 주거환경, 뭐를 누리기 위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해요. 그럼 여러분 저급주택은 여기서 1억인데 여기서 1억이 아니에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뭐 3억의 거래가 돼. 똑같은 저급주택이라도. 여기는 뭐가 프리미엄이 붙은 거야. 뭐가 붙는다?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급주택에 인접한 고급주택은 또 저급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안 좋죠. 여기는 뭐가 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저급주택 지역의 부의 외부 효과를 해서 건축 비용에도 가격이 미치지 못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다? 고급주택 가격보다 더 싸게 뭐 하윈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2번 설명이 되겠죠. 2번 정답이 되겠네요. 바뀌었죠?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여기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뭐한다? 선호한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선 침입.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에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 침입이 점점 되면 이 지역은 점점 뭐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뭐 천이 형상이 나타나죠. 침입과 천이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 4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죠. 5번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는 흔히 주거 분리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주택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분양가 규제에 개념과 뭐가 나와 있다? 네? 개념과 목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개념과 목적이 나왔는데 늘 개념과 목적은 정답으로 안 물어요, 항상. 덜어주기 위해, 요까지는 목적, 뒤에는 뭐다? 개념. 앞에는 목적, 뒤에는 개념. 3번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자, 주택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3번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죠. 자,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면 현재 이게 시장에서의 무슨 가격?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 또는 무슨 가격? 시장 가격이지.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뭐한다? 규제하지.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뭐다? 상한선이죠. 그러면 규제 가격보다 낮으니까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체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수익성이 떨어져. 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급자의 이윤, 수익성이 저하가 돼서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죠. 단기는 늘 얘기하지만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3번 맞고 4번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우리가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주택법에서의 분양가격에는 택지비와 뭐를 대준다? 건축비를 대줘. 작년에 또 출제 27회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의 생활주택, 여러분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뭐 송도처럼 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번 정답.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민간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 위축시킴으로써 기존의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죠. 자, 왜? 공급은 줄어들고 뭐는 늘어난다? 수요, 양은 증가하죠.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 정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러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 여러분 이 빨간 선이 무슨 가격? 빨간 선이 상한 가격이 시장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돼.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 니은 틀렸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자, 목적은 두 가지 있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장 가격 이상이 하면 안 돼.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인데, 또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두 가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 두 가지 목적. 목적은 벌써 5번 출제했습니다. 시험 문제.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세는 과세 표준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이 아니라 종가세. 화폐 단위로 표시는 종가세.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인데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에. 작년에 취득에 지방세 뭐가 있어요? 등록, 면허세. 보유에서 국세. 자, 29회 시험에 나왔죠. 국세이면서 보유세이면서 국세이면서 보유세이면서 누진세인 건 무슨 거죠? 종합부동산세. 29회 시험에 출제. 너무 쉽죠? 작년에
요거 출제했잖아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는 뭐다? 재산세. 요거 출제했잖아요, 작년에. 또 처분시에 국세는 뭐?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를 작년에 출제했어. 야, 이런 문제만 하면 너무 좋지 뭐. 예?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는 뭐다? 국세. 자, 이 세 가지에 다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 있어요. 농부. 예?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시험에 이런 거 나와서 틀렸다. 큰일 나면 점수 출력가 되는 문제인데. 또 안 배웠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고 상속세는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뭐죠? 조세가 전가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여기서 두 개, 토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이런 것도 출제합니다. 자, 62번 틀린 거.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 구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세금.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인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처분을 하지 않고 뭐 보유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에서 자산 거래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토지분 재산세인 과세 대상 중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우리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죠. 별도 합산 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합니다. 3번 정답이고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 취득한 사람이죠.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를 말하고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정답 3번이 정답. 63번 보유가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는 것. 자, 조세 귀착은요. 자, 우리가 정부가 공급자인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누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느냐. 이걸 조세 귀착인데 이 조세 귀착이나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암기한 게 있죠. 뭐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라는 거.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요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요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해서 요 세금 정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 이건 예외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부담하는 예외. 그래서 니은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해. 틀렸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누가?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 조세를 증가 안 되니까 누가 다 부담해야 돼?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 시험은 특히 요 두 번째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디귿도 틀렸고. 자, 니을 미음은 요거야. 탄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맞는 지문이에요. 기역,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야. 공급 곡선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여러분, 공급이 고정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매수자에게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누가 다 내야 돼, 세금? 공급자인 매도자가 전액 부담. 3번 정답.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공급 동결 효과 이론도 있다. 맞죠?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장래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죠. 보유를 계속하고 처분을 하지 않잖아요. 자, 3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되어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정도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높낮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맞는 질문. 세율 지금 몇 프로까지 오른다고 했죠?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게 70%? 3주택자 70%.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주택 공급이 동결되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하면 뭐다? 탄력적. 클수록 밑줄. 클수록 하면 뭐다? 탄력적. 작을수록 하면 뭐다? 비탄력적. 자, 클수록 하면은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하지. 공급이 감소하면은 비탄력적에서 가격의 상승폭은 크고 탄력적일 때는 상승폭이 작다. 요거 4번 정답. 그게 클수록은 탄력적일 때 주택 공급에 감소했다는 가격 상승폭은 커지면 하면 되고 작아지면 또 작을수록 가격 탄력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가격 상승폭은 뭐다? 커진다. 바뀌었죠? 4번 정답. 5번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주택 공급 동결 효과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실증적이고 계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 경실련에서 최근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3년 반 동안 경실련에서는 아파트 가격이요 얼마? 최소 56% 이상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참여연대하고. 그런데 정부 어제 김영미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얘기를 보면 11% 올랐대.
11%는 얼마야? 1억이면 얼마야? 1억 1천이고 5억이면 얼마야? 5억 5천 왔다.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오차가 심해. 그거 왜 그러냐? 통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나 우리나라 정부 못 믿어. 이 통계 조작이 너무 심해. 여러분 신고하면 어디 신고해요? 실거래가 신고?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텐데 어떻게 그거 조사를 했기에 11% 나왔는지 이해를 안 가.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한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죠. 지방. 그래서 전국 평균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서울 수도권 날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전국 평균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발표할 땐 그렇게 발표 안 해놓고. 그래서 요즘에 이 주택 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느냐. 그래서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거 있죠?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하도 이슈가 또 많이 되니까. 자, 7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을 하게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애 동그라미. 이러면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건요,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 맨 끝에 더 많이. 밑줄. 이게 맞잖아요. 아까 했잖아.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반대로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1번 질문 시험에 많이 내죠. 2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한다니까 틀렸네요. 상승할 수도 있다. 2번 정답.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이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거든요. 완전 탄력적이 주어지면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을 때 가격은 변하지 않죠. 가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다 부담?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해요. 조세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는 질문. 자, 헨리 조지 요즘 중요하죠. 자,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헨리 조지 사상에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공급이 고정됐죠.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요,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 이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몇 번 질문? 4번 질문. 예, 이런 세금을 효율적 세금. 효율적 세금이고요. 여러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때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조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죠. 자, 72번 틀린 건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맞고,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세 번째, 공급은 탄력적. 그럼 탄력적은 누가 세금 적게 부담?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 얘기고, 네 번째,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요거 두 번 출제했는데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요거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3번 정답.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부과 전이죠.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뭐죠?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우리는 가격은 오르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 예?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그래서 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량 또 감소하고 임대료 상승합니다. 맞고, 주택에 취득세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안 돼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무슨 효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정답.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요 얘기죠.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이런 경우.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 공급자인 누구? 토지 소유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 5번 지문 설명. 틀린 지문은 몇 번? 4번. 올해 세금 이슈 많죠? 부동산 세금. 그러니까 원래 세금에서 한 문제 내요. 한 문제 내고 또 원래 또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택지만 하는 것이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분양가 상한제 원래 이슈되니까 또 출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있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 규제 정책, 공공주택에서 뭐 임대료 규제 원래 또 이슈되니까 거기서 정답 지문 좀 주의를 해두시고, 그리고 주택 무슨 정책? 우리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많잖아요. 아까 있었던 뭐 개발 제한구역, 지역지구제,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많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묶어서 출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문제 냈는데 원래 뭐 한 2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주의하고, 또 외부 효과 정책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책으로는 원래 또 한 6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시게 될 투자 금융 요 묶어서 12문제 출제예요. 투자 금융. 근데 여러분 작년에는 투자 9문제, 금융 3문제. 작년. 근데 재작년에는 뭐냐? 투자 7문제, 금융 5문제. 하여튼 합쳐서 12문제. 제가 볼 때는 원래는요, 금융 한 4문제, 투자 8문제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시험은. 그래서 그 이슈가 되는 투자에서 우리가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주는 방학인 것 같고, 다음 주 2주 연속 오후에 2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식사하고 2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산 문제 특강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